카페 주차장에서도 남성이 쓰러지자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모텔에선 아무 신고 없이 빠져나왔고 약물을 마신 채 홀로 있던 남성들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본격적인 살인범행에 나서기 전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인 뒤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신고도 하는 나름의 준비 단계를 거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하고 있다는 그 과정을 일종의 그 실험 단계로 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김 씨는 추가범행은 없었다며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에 대한 혐의는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물증 확보 등을 시도해 검찰로 구속 송치된 상태인 김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에선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소아와 청소년들 사이에 독감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 씻기나 환기와 같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건 물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있지만 기침과 고열, 콧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7주차에 집계된 인플루엔자 증상 환자는 뇌 환자 1000명당 45.9명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 전에 52.6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이번 절기 유행 기준보다는 5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층인 7에서 12세는 증상을 보인 환자가 1000명당 1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1에서 6세, 13에서 18세도 높은 수치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교육당국은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소아 청소년들의 독감 유행이 계속되는 만큼 집중 관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학교, 학원처럼 집단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예방에 나선다는 겁니다. 특히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학령 소아 청소년들은 개학 후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손 씻기나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를 하는 등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독감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등원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해열된 뒤 최소 24시간은 집에서 휴식을 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현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2개 나라와 함께 항생제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도 1.7배나 높아 정부가 항생제 적정 사용 사업을 종합병원 17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바이러스 감기에 효과가 없는데도 항생제를 먹어야 빨리 낫는다는 착각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세균성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이상 불필요한 항생제 복용은 오히려 내성만 길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발을 막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치료가 어렵다는 암, 굉장히 고난도 수술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세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항생제 관련 사망자는 2021년 22,700명에서 2030년 32,400명으로 무려 43% 급증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OECD 32개국 중 두 번째로 많이 항생제를 쓰는 탓에 주요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도 전 세계 평균보다 1.7배나 높습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사업을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170곳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이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진단 도구 개발 및 내성균 치료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항생제 내성 질병 부담 연구, 백신 개발 및 AI 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선도병원도 5곳 이상 지정하고 중소병원 역시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모든 학생제가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YTN 공민석입니다. 봄 기온이 성큼 다가온 휴일인데요. 따뜻한 날씨에 시민들은 나들이나 운동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여전히 아침 저녁을 쌀쌀한 겨울과 봄 사이의 3일절 아침, 시민들이 민소매 반바지 차림으로 출발 전에 섰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겨울잠에서 깨 대회를 기다리며 감금질이었습니다. 마라톤이 처음인 외국인부터 유모차 무대 휠체어 러너까지 대회장에 3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안고 뛰는 사람들,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이겨보겠다는 기세로 봄의 문턱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I'm not a professional runner, but I'm trying to challenge myself and push myself to the limit. I hope everyone can reach the finish line today safely. Yeah, so Falsikta, fighting! 전국 임실 옥저목 동어선과 출렁다리로 겨울철 휴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꽃나무를 2월 말부터 심어 아직 봄을 만끽하기엔 이른 풍경. 올해도 기다린 봄 내음 덕에 꽃 구경하는 걸음걸음이 그저 가볍습니다. 옥저목 동어섬은 2022년 가을 길이 400m가 넘는 출렁다리가 개통한 뒤 입소문을 타 3년 만에 누적 방문객 176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지인분들과 많이 왔는데 일단 이렇게 3명만 이렇게 하게 돼서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여기 오니까 꽃도 지금 활짝 피어 있고 너무 좋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또 오고 싶은 붕어선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일상 곳곳에 어느덧 따스한 봄이 스며든 하루였습니다. YTN 김민선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미인도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특별 전시가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모네와 렘브란트 등 서양미술 거장들의 화풍으로 작품을 재해석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는 7월엔 미인도만을 위한 단독 전시관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성하게 따올린 머리와 우아한 눈매, 조선의 모나리자로 불리는 미인도입니다. 그런데 거친 윤곽선과 과감한 색감까지 그림체는 서양 미술의 거장 에곤 실레를 쏙 빼닮았습니다. 이번엔 극적인 명암 표현이 특징인 렘브란트의 그림체를 입혔더니 원작의 단아함에 입체감이 더해졌습니다. 디지스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우리 고미술을 서양 미술 거장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빛하고 명암 같은 구도가 굉장히 좀 다채롭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좀 평면적이었다가 입체적으로 된 것, 그럼에 따라서 분위기도 굉장히